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때는 누군가를 믿었고 그 믿음 위에 마음을 올려두었습니다. 가족이 그랬고, 친구가 그랬고, 때로는 자식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기대가 삶을 버티게 해준 날도 있었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어주고, 기다리고, 실망하고, 또다시 기대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서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는 마음이 나를 지치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 정약용 선생님은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겪은 분이었습니다. 벼슬에 올랐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가까웠던 사람들과도 멀어졌으며 말년에는 긴 유배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많을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원망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기대하다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마음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 증명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인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기대어 자라고 말을 배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기대가 삶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이유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대는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의 성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대는 어느 순간부터 희망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 이만큼은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 가까운 사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믿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사람은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과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품은 마음은 그 사정을 잘 보지 못합니다. 대신 서운함을 먼저 느끼고 그 서운함은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이미 마음 한편에 상처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행동을 미리 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어제의 다짐이 오늘의 행동이 되지 않는 일도 흔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정한 마음 위에 확실한 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긋남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더 커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맺어온 관계에 더 많은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심지어는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정약용은 이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야속하다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약용은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기대하는 내 마음에서 먼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를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라고, 가까우니까 바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어긋났을 때의 서운함도 사랑의 다른 이름쯤으로 여깁니다. 기대는 다정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은 처음에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기대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를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집착으로 기울기 시작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려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조용히 허락해주는 태도입니다. 반면 기대는 다릅니다. 기대는 상대가 내가 그려놓은 모습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랑과 기대는 서서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기대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말로는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몫을 조용히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틀어지는 순간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랜 관계일수록 기대를 더 쉽게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 세월이면 알 때도 됐다고, 이만큼 했으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오랜 시간조차도 상대의 마음을 소유할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쌓이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고마웠던 행동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고, 작은 실수 하나는 이전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이미 기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평가와 판단으로 바뀐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서로를 쉬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시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아주 천천히 조용히 겪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정약용은 그보다 먼저 내 마음속 기대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마음이 조금 서늘해집니다. 마치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기대하지 않음은 고립이 아니라 균형에 가까웠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애쓰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 태도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품과 사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기준으로 상대를 고치려 들면 관계는 반드시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는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실과 계속 부딪히는 내 마음이 먼저 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고치려는 힘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두 번째 태도는 관계 안에서의 거리였습니다. 정약용은 너무 가까운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고마움은 줄어들고 기대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가깝되 얽히지 말고 돕되 매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삶에 발을 들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지켜볼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관계를 오래 살린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결국 절제였습니다.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그리고 기대의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사라지면 관계는 금세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관계는 언젠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는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다툼은 큰 악의 때문이 아니라 작은 기대가 쌓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은 실망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원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흐름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기대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이 태도는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단순함을 관계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기에 오래 갈 수 있고 기대하지 않기에 상처도 적은 관계. 그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은 아마도 가족에게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마음의 거리가 짧은 만큼 상처도 더 깊게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거는 기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헤아려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만큼 함께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입니다. 가족은 남보다 덜 조심하고 덜 설명하고 덜 사과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더 크게 남고 말하지 못한 감정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입니다. 정약용은 가족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 큰 잘못 때문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기대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마음 속에 서로를 향한 기준을 만들어두고 그 기준이 어긋날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특히 그는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역할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얻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해진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관계를 아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는 길을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고 자식은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기대를 모두 짊어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 산 시간은 이해의 깊이가 되기도 하지만 기대의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가족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정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상대의 모습이 더 또렷이 보이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대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는 마음. 정약용은 이 태도가 있어야 가족 관계가 말년에 가서도 조용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덜 아프게 하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일찍 그리고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에는 손을 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두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관계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상대의 어깨 위에 조용히 얹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마음, 이만큼은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상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그 압박을 느낀 사람은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멀어지는 이유를 대부분 이 기대의 무게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가볍게 하고 싶다면 먼저 기대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배려가 보이고 당연하게 여기던 행동이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늘 부족한 점만 눈에 들어왔지만 기대가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약용은 이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만족은 상대가 더 잘해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덜 바라게 될 때 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해서 편해지는 관계는 드물지만 내 마음이 변해서 편해지는 관계는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식어버릴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반대라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여유를 얻고 여유가 생긴 마음은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오래 갈수록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오래된 관계의 비밀은 깊은 정이 아니라 가벼운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에 마음이 다치지 않기에 관계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 가벼움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 시기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마음이 소모되지 않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생기는 순간 관계는 더 조용해지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남은 줄어들고 연락은 뜸해지고 예전처럼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지내는 날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외로움과 혼자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기대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반응, 누군가의 관심에 마음을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혼자는 곧 외로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안으로 거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야 할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마음이 스스로 서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붙잡지 못해서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에 들어설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며 마음을 밖으로 내어주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년에 이르러 마음을 안으로 거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에게서 채우려던 것들을 이제는 삶 자체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조용한 하루의 흐름, 익숙한 공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자신의 마음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가 줄어드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서운함은 불쑥 올라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예상과 다른 반응에 가슴이 조용히 식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탓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몰라줬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운함은 관계가 틀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운해질 때마다 상대를 보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보다 그에 앞서 있었던 내 마음의 요구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지, 그 기대를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서운함은 곧 원망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서운함이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분노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슬픔처럼 눈물로 풀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관계를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중요한 신호로 여겼습니다. 정약용이 권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을 상대에게 조용히 들이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결하려 들수록 말은 길어지고 감정은 엇갈리며 서로의 상처만 커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갈등이 커지기 전 마음속 기대를 먼저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는 노년에 들어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관심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담담함입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바라지 않기에, 작은 것에도 고마워지는 마음. 정약용은 이 담담함이야말로 인간관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 그 길을 정약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에는 마음을 닫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다 보면 그 말이 결코 차가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억지로 얻어내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 전부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 위에 내 마음을 올려두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다. 기대 때문에 기뻐했던 순간도 있었고, 기대 때문에 깊이 상처받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 끝에서 정약용의 말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단순해집니다. 연락이 잦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말이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정약용은 그 상태를 삶이 비로소 제 자리에 놓인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 한 번쯤은 이 말을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을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처럼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 평온히 머무는 삶을 오늘도 조용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